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엔터레저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지인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A스토리인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스토리의 느낌이 뭐랄까 미팅에 나가면 킹카 옆에 있는 깍두기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야지 중소형 종목에 해당하는 A스토리가 같이 오르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수익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깍두기에서 킹카 자리를 넘보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팅 A스토리로 시작하겠습니다. A스토리란 종목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변화, 펀더멘털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콘텐츠 한국 산업은 크게 1번, 2번, 3번 모델로 수익 모델이 진화해 왔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1번 수익 모델을 봐주시면요. 한국 방송사의 외주 제작이에요. 대표적인 이그젬플로는 펜트하우스나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100억 제작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7, 80억을 본 방영을 틀어주는 방송사로부터 보전을 받습니다. 나머지 1, 20%를 제작사가 직접 발로 뛰어서 PPL과 협찬으로 메꾸면 흑자고요. 못 메꾸면 바로 적자가 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사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모습이 판매 내용인데요. 이게 가장 레버리지가 크게 나고 고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넷플릭스 판권, 중국 판권, 국내외 해외 판권을 망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100% 제작비 중에 7, 80%를 온전하게 방송사로부터 보전을 받기 때문에 모든 IP라고 하는 지적 재산권을 방송사에게 포기하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 가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장 조금 열악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2번은 살림살이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동일한 외주 제작, 아웃소싱이라는 단어가 붙기는 한데요. 그 대상이 훨씬 더 돈이 많고 규모가 큰 글로벌 OTT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킹덤, 오징어 게임 같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런 것들이 2번 모델에 해당해요. 수익 모델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밑에 그래프 봐주시면 100억 제작비가 든다. 그러면 115억 원 정도를 전액 투자 받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PPL 협찬 열심히 메꿔올 필요도 없고 안정적으로 15% 마진을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진 분야죠. 그렇지만 모든 투자를 받기 때문에 이 역시도 IP, 알맹이가 되는 지적재산권은 요 해외 OTT 혹은 국내 OTT에 다 포기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예는 오징어 게임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글로벌리 대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로부터 받아오는 수익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번 수익 모델이 수익성이 좋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 많은 작품들이 이번으로 개발되면 오히려 컨텐츠 산업 발전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컨텐츠 사업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은 3번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작도 하고 IP도 직접 지켜내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설명드리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3번 모델처럼 IP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돈을 태우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제작비가 있다면 100억을 직접 다 쏘고 나머지 뭐 본방영을 틀어주는 방송사에 얼마, PPL 협찬 얼마, 그리고 가장 레버리지가 많이 나는 국내외 OTT 판권으로 얼마.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률을 일으키는 모델이 돼요. 그런데 애초에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E&M 산하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중앙그룹 산하에 있는 콘텐츠리 중앙 같은 대형 제작사들만이 요 BM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너나 나나 돈을 주겠다고 하는 국내외 OTT들이 많아지면서 슬슬 1번 모델에 있었던 중소형 제작사들이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혹은 1번에서 바로 3번으로 수익 모델을 진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A스토리의 사례가 되고요. A스토리는 지극히 1번 모델에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킹덤이라고 하는 주지훈 씨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였죠. 이번 킹덤으로 2번 모델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전지현 씨, 주지훈 씨 주연의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3번 모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익 모델이 진화되면서 기업의 실적 또한 굉장히 호전되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 지리산이 제작률에 대해 비례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었던 2020년 4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외주 제작 모델만 있었기 때문에 적자, 흑자, 적자, 흑자를 퐁당퐁당 왔다 갔다 했었다면 그 이후로 추세적인 흑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봐주시면 더 드라마틱한데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70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0억가량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리산 이후에 사실 지리산이 굉장히 돈은 많이 벌었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실 뭐랄까 시청률이나 화제성에서는 조금 예상 대비 저조한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차기 작품으로 공개한 드라마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영우 다음에 이제 빅마우스까지 연달아서 상반기에 흥행을 시킨 드라마 제작사가 바로 A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이 흥행한 IP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부가 수익을 창출할 거냐가 될 거예요. 왼쪽 그림 봐주시면 사실은 지금까지 뭐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굉장히 인기 많았었던 K 컨텐츠 작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일 뿐 다 넷플릭스 거죠. 아까 말씀드린 수익 모델에서 2번에 해당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IP를 지켜낸 작품들 중에 이렇게까지 글로벌 대흥행을 한 작품은 우영우가 사실은 최초 사례가 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잠깐 업데이트 드리면요. 지금 넷플릭스가 약 10억 정도를 태워서 영어로 더빙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북미 시청자들 중에서는 아직 잠재되어 있는 시청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판단 하에 넷플릭스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결과일 거고요. 아마 영어로 더빙판이 올라오게 되면 넷플릭스 미국 탑10에 다시 우영우가 재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IP 부가수익으로는요. 넷플릭스한테 판매하지 않았던 중국의 구작 판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림에 보이시는 우측 상단에 있는 굿즈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를 통해서 5개 국가에 조금은 각색을 진행해서 웹툰을 연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에서 우영우의 리메이크 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리메이크 드라마들에서 일부의 인센티브나 수익 배분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이 더욱더 장기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속성도 증명한 사례인데요. 이 페이지의 그림들을 봐주시면 내년도까지 라인업입니다. A스토리가 직접 제작하는 IP들인데요. 올해 빅마우스와 우영우가 연달아서 흥행을 했고요. 앞으로 내년도까지 모래에도 꽃은 핀다, 6개의 날, 영나잇쇼, 무당,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있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청와대 사람들까지 6개 작품이 모두 A스토리 IP 작품으로 방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은요. 요 큰 차트 봐주시면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흑자 적자 흑자 적자를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였다면 작년도 처음으로 IP로 진화하면서 첫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성공시켰고요.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90억 정도의 영업이익, 작년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규모의 돈을 이미 벌었습니다. 3분기 자체는 분기 실적을 조금 쉬어갈 수 있겠지만요. 4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우영우의 부가수익이라든지 그리고 6개 앞으로 라인업들 중에 하나가 4분기부터 제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실적이 4분기부터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올해 연간 영업이 150억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무엇보다 6개 작품들이 내년도에 제작률에 기반해서 계속 실적이 집행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무리 보수적인 가정을 해봐도 200억대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최근에 미디어 업종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장 조정으로 지금 2천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시총인데요. 그렇게 되면 PER 밸류에이션은 9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스토리가 과연 2천억대 시총에 불과한 종목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바라보시면 충분히 킹카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A스토리 기업 설명 다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장의 컬러에서 성장주 미디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스토리가 지닌 잠재력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만들어 왔었던 필모그래피 등등등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가총액 2천억 원대로 끝날 회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성장주가 부각이 될 때에는 A스토리 충분히 관심 많게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관심이 있으셨다면 내일 바로 호가창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